드라마처럼 갑자기 어디에 꽂혀가지고 이게 내 직업이야, 나의 천직이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걸. 네, 안녕하세요. 구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 좀 명확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 진로를 좀 찾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는 원래 컴퓨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엄청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 TV에 나오는 해커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해야겠다 했고, 수능을 본 다음에 쭉 학교 리스트를 보면서 그 중에서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 학과로 진학을 해야지 해서 막상 갔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군대 전역 이후에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하는 과정에서 경영도 해보고 금융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육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저의 진로를 찾는 과정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딱 여기다 하고 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왔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네요. 휴리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는 뭐 교육 쪽 일 되게 좋아하는데, 대학교에서 뭐 연극도 했었고 막 문학도 좋아해가지고 문학에 빠져가지고 책 읽고 막 대학원에서 연구 경영 관련 연구도 했었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내가 이거 좀 좋아하는데 남들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 계획을 하거나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내 생각에도 이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참여했던 사람들도 되게 너무 좋았다고 이런 반응이 이제 왔을 때, 그때 약간 이게 내 길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로를 찾는 완벽한 방법을 찾기 전에 우선은 오해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한 방에 드라마처럼 찾아지는 상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로는 한 방에 절대 찾아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드라마처럼 갑자기 어디에 꽂혀가지고 이게 내 직업이야, 나의 천직이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초반에 시작한 그 꿈들은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어릴 때 꿈은 과학자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또 바뀌게 되는 걸 보면서 사실 뭐 하나가 딱 그 직업으로 아이들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도 그냥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떤 다양한 꿈이 있었지만 좀 살아가다 보면은 그 꿈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진로 고민 사실 되게 평생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때 어르신들도 이제 뭐 하지 하면서 진로 고민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진로 고민을 이제 평생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떠한 경험을 해가지고 가장 나에게 맞는 패스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그럼 진로를 찾는 약간 그 방법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이 많아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풋은 경험의 어떤 범위가 좀 되게 그 스펙트럼을 되게 넓혀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자 했었지만 사실 금융수학 그리고 퀀트 투자라는 시장을 알고 나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네? 되게 멋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라는 이 월가와 금융을 알고 나서 원래는 컴퓨터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금융 투자 쪽으로 한번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월가라는 어떤 정보가 인풋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실 그런 꿈들은 꿀 수가 없는. 이제 또 하나는 경험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험을 무작정 그냥 한다고만 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진로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성취가 조금 따라와야지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맞아요. 라고 좀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감하는 게, 친구들 만나면서 어떤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하나 두 개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 독려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시도하게 되고, 사실 그 시도를 통해서 또다시 성취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쌓이면서 사실 진로를 찾아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취라고 했을 때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꼭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칭찬 그리고 부모님의 독려 자체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성취가 돼요. 어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활동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부모님의 피드백 한 번으로 그게 이제 성취의 경험으로 들어가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다시 시도를 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취라는 게 되게 거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어찌 보면 독려와 그것들에 대한 인정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아요. 맨날 막 8시, 9시 늦게 일어나던 애가
오늘은 되게 한 10분 일찍 일어났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작게 맞아요. 아 오늘은 너가 정말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었어?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지지적 피드백을 해줘도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본데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진로 찾는 거에 맞아요.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들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만났던 친구 중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만났던 S군이 있었는데 되게 착하고 그래가지고 힘든 것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본인 역시도 이 성향과 자기의 성향과 그렇게 괴리되지 않기 때문에 아 저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인풋이 들어가게 됐어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혁신이라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업의 CEO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모여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꿈이 기존에는 사회복지사 최근에는 이제 국제기구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큰 문제,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고민을 갖기 시작했고 약간 지구적인 문제까지도 본인이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과정에서 아까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인풋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들이 이 친구 역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기록해보면서 칭찬받는 과정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아 내가 이 분야에 도전해도 되겠구나에 대한 의사결정이 서게 됐고 지금은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진로를 찾음에 있어서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